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입 전형에 의해 세 번째 시간 입시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릴 투모라이즈의 임정빈입니다. 지난 두 차시에 걸쳐서 현재 입시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입시를 바라보는 대학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그래서 각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명문대학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성장과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발 효과, 즉 우수한 학생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입시를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이외에 다양한 전형이 있는데, 그런 전형들이 각각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해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능 위주 전형은 합격 조건이 수능 성적이고, 수시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은 자격 조건으로만 활용된다. 그리고 수시의 각 요소별로 합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다 다른데, 학생부 교과는 내신을 공식을 집어넣어서 점수를 환산하는 정량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일반고 2.0등급이 특목고 2.5등급을 이길 수 있는 전형이다. 다만 특목고 2.5등급을 선발하고자 하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생의 내신 성적과 다양한 활동 기록, 그리고 자기소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서류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면접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을 수 없는 인재는 논술 전형, 즉 학생의 고차원적 사고력을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논술 위주 전형으로 우수 학생을 선발을 한다. 다만 재수생들의 경우에는, 혹은 특목고에 있는 5등급, 6등급, 7등급처럼 내신의 경쟁력을 활용할 수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능 위주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고에 다니고 있는 많은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과 나의 조금 더 유리한 내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입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각 대학별로 각 전형별 합격자의 성적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도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합격자의 레벨, 내신 레벨이 어떻게 편차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 나눈 부분들은 어찌 보면 현재의 입시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아니라면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현재 고3부터 초5 이하까지 입시제도가 거의 매년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0년 고3과 2021년 고3의 경우 입시제도가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내년 2021년에 고3이 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전 1년 전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는 그냥 이런 좀 편한 표현을 쓰면 입시에서 대박이 나거나 쪽박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즉 굉장히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학년이 2021년 고3인 학생들이 칠 입시인데요. 그 이유는 현재 고3과 고2가 배우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동일하나 입시 제도가 이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해서 1년 뒤에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현재 고3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을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는데, 2020년 고3은 그 3과목이 상대평가인데
현재 2021년 고3이 되는 학생 이후부터는 그 세 과목이 절대평가가 돼요. 따라서 이 세 과목이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에 따라서 어, 앞서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공식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공식에 이 세 과목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혹은 변형된 공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능 체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2020년 수능을 치는 고3의 경우 인문계열은 똑같은 공통 국어 인문 시험을 보는데 지금 현재 고2 같은 경우에는 공통 국어 이외에 선택 국어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요. 현재 2020년 수능을 보는 고3은 수학의 경우 문과는 나형, 이과는 가형의 수학을 선택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요. 2021년 고3이 되는 학생들부터는 수학도 공통수학을 보고 선택 세 과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수학시험을 보는 형태로 수능이 바뀝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도 현재는 자연계열 선택한 학생은 과탐 2과목, 인문계열 선택한 학생은 사탐 2과목 이렇게 탐구 과목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2021년 고3부터는 사탐, 과탐 구분 없이 2과목을 선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능 자체의 체제가 변하기 때문에 정시에서 2020년 고3의 입시 결과를 2021년 고3이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합격 가능권을 예측할 때 참고 자료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또 입시의 변화가 하나 생기고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뭐 스카이캐슬,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문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깜깜이 전형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작성되는 내용이 거의 매년 변화합니다. 방향성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대입 반영 금지. 예를 들면 학교 밖 봉사활동 대입 반영 금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대입 반영 금지. 학교 밖에서 읽은 책에 대한 대입 반영 금지.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심으로만 기록되고 대입 반영된다. 두 번째는 자소서가 글자 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2021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 자소서가 폐지된다. 지금 위에 있는 학년은 2020년 기준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2020년 중3, 2021년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 자소서가 폐지된다. 그리고 요 2020년 고3과 2021년 고3은 자소서의 양식이 바뀌어서 글자 수가 좀 많이 줄어든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논술 위주 전형을 폐지 유도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공정성이나 변별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정시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입시제도가 변화해 간다.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 그래서 이건 보통 학생부 교과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늘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비율을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입시도 계속 변화한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와 정시의 구분, 그리고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중2 학생들과 초5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 입시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부분이 초중고 전체 학교 교육에 굉장히 큰 혁명의 바람이 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교육을 한번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여러분과 내용 공유를 해드릴 건데
그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현재 입시도 완전히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미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현재 그 이전 현재 중3까지 아이들은 이러한 변화의 패턴에 따라서 입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사교육 유발 효과가 높은 논술위주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을 줄이고 일반 시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조금 더 변별성이 높다고 공정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수능 위주 전형이 늘고, 일반고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교과 전형이 늘어난다.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요건 참고로 드린 말씀인데요. 2020년 고3인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몇 학번이죠? 예, 2021 학번이죠. 그래서 2020년 고3인 학생들이 치를 입시는 2021 학년도 입시예요. 또 2021년에 고3인 학생들은 2022 학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치를 입시가 2022 학년 입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고3보다 2021년 고3들이 교과가 늘고 종합은 줄고 수능이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이 절대 평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 3과목을 기존의 공식을 그대로 쓰고 이 3과목을 아예 그냥 반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공식에 들어가는 교과목 수가 3과목 주는 형태로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 우수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절대평가 3과목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목까지 평가해서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극상위권 대학을 포함한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공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을 입시에 반영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년도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그대로 합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식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2021년 고3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때도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일 거고요. 이렇게 됨에 따라서 뭔가 펑크나는 학교도 있고, 혹은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서 어떤 특정 학과의 입시 결과가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학년이 2021년 고3 학생들이 될 수 있다.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소서가 좀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21년 내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은 지금 3,100자를 쓰는데, 다시요. 2020년 고3 아이들은 5,000자까지 쓸 수 있는 자소서였는데 2021년 고3이 되는 학생들부터 3,100자로 글자 수가 줄고 2021년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 자소서가 없어집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시제도가 너무 많이 변화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데, 참고로 자소서가 없어지는 건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불리한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자소서가 입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뭐냐면, 학생부는 학생이 적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외부에서 바라본 학생의 변화를 적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 나의 변화, 나의 어떤 그 내가 얻은 것을, 나의 노력을 정확하게 관찰하지 못하시면 학생부에 그 내용이 담기지 않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자소서에 학생의 언어로 정리해서 대학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자소서거든요. 그런데 자소서의 글자 수가 줄었다. 그 얘기는 내가 활동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자소서가 없어진다는 뜻은 결국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능력이 결국 학생의 대입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힘으로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의 글자 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오히려 더 자소서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좀 쓰실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수능이 변화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20년에 수능을 보는 2021 학년 수능은 공통과 선택 뭐 이런 구분 없이 문과, 이과 모두가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데 2021년 고3이 되는 학생들은 공통 국어는 무조건 필수고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본다. 2020년 고3은 인문 계열은 수학 나영, 자연 계열은 수학 가영을 선택하는데 2021년 고3은 공통 수학과 선택 수학 3개,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본다.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고 과거에는 2020년 고3은 사탐 중에 2과목 또는 과탐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데 2021년 고3은 사탐, 과탐 구분 없이 전체 중 2과목을 선택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2 외국어가 2020년 고3은 상대평가, 2021년 고3은 절대평가로 변화한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수능에서 절대평가는 그래서 영어, 한국사, 제2 외국어가 될 예정이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능의 선택 과목이 나중에 정시로 대학을 갈 때 약간의 어떤 그 참고 요인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연계열 학생이 사탐 2과목 신청해서 수능 보고 자연계열 간다. 공학계열 간다. 이거 좀 어렵죠. 또 수학에서 미분, 적분, 기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을 진학한다. 공대를 진학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우리 전공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국어 선택 과목 중에 요거, 수학 선택 과목 중에 요거는 꼭 지정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지정 과목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로 보면 되게 복잡한데 큰 틀로 보면, 개념적으로 보면 자연 계열 또는 공학 계열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은 수학의 선택 과목 중에서는 미분적분과 기하, 미분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탐구 과목은 무조건 과탐 2과목을 선택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전공이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참조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에 고2가 되는 학생, 2020년 현재 고1인 학생의 경우 서울대를 진학할 때 정시에서 내신을 평가한다라고 서울대가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정시 모집의 일반 전형의 경우 수능으로 일단 2배수 수능만 갖고 수능 100으로 2배수 100명 뽑는데 200명 선발한 다음에 그 200명을 수능 점수 80, 교과 점수 20점으로 평가하겠다. 근데 이 교과 점수 20은 뭐냐면 입학사정관 2명이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의 성적이 몇 등급 또는 성취도 절대평가의 A, B, C 중에 어떤 걸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과목들에서 어떻게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 선생님이 기록해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확인해서 모두가 우수하다 A, 모두가 뭐 그냥 평이하다 B, 얘는 아닌 것 같다 C, 이렇게 A, B, C로 평가해서 2명의 점수를 합산한 배점을 교과 평점으로 20%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정시에서 합격자가 구분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참고로 본다면 서울대를 지원할 정도의 아이들이 학교 내신에서 뭐 4, 5, 6등급 맞고 막 이럴까요? 그건 아니겠죠.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난 정시로 대학 갈 거야. 버린 애들이 있겠죠. 몇 개. 나 이거 막 안 해. 버려. 근데 그런 아이들은 서울대의 관점으로 보면 인성이 좀 안 된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인성을 갖추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아이들 중에서 서울대를 갈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 교과 점수는 최고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교과 평가가 아이들의 어떤 치명적인 입결에 영향을 준다기보다 학생들에게 아무리 정시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학교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 최소한의 노력은 다할 것이라는 약간의 서울대가 학생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이런 내용으로 보시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서울대는 학생들의 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따라서 이수하는 학생의 인성과 태도도 함께 입시의 평가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런 모습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요소와 비슷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시에서도 학종과 같은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쩌면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학점제가 현재 중2, 즉 2022년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입학할 때 부분 도입되고, 2025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현재 2020년 초5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완전 도입돼요. 고교 학점제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고등학교의 졸업 기준은, 그러니까 이수 기준이 출석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수업에 들어가서 그냥 잠만 자고 와도 졸업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 집중을 안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들었을 때 최소한의 수준, 그러니까 성취 수준을 도달해야만 패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는 애들은 패스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몰입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난 시간에 지난 학기에 수학에 대한 수행평가 판정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학 선생님 좀 싸웠어요. 그런데 다음 학기에 그 선생님이 또 저를 가리킨대요. 그러면 왠지 저 선생님이 나를 낙제시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학생이 선생님 이번 학기에는 선생님 수업 말고 저 선생님 수업 들을래요? 라고 학생의 수업 선택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을 수업을 들으면서 학점을 받아서 누적 학점이 졸업 학점이 되면 졸업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나는 물리가 너무 좋아서 고급 물리를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고급 물리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옆에 과거에 개설된 고급 물리를 찾아가서 들을 수도 있다. 학교 간 선택이 가능하다. 고교 학점제. 자, 근데 우리 집 주변에는 그 과거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고급 물리를 가서 들어도 돼요. 학교 밖 선택도 가능하다. 고교 학점제. 괜찮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옆에 과거에 가서 다른 학교에 가서 고급 물리를 들어요. 근데 그 고급 물리는 그 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듣지 않아서 나를 포함해 5명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5명 모두 물리를 너무 좋아해서 중간고사 100, 기말고사 100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마지막 수행평가로 학생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1등, 2등, 3등, 4등, 5등을 정하겠대요. 자, 그래서 제가 밤새워서 수행평가를 준비해서 냈어요. 다른 애들은 밤 안 샜을까요? 냈죠. 샜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선생님은 내가 작년에 가르쳤던 4명한테 조금 팔이 안으로 굽을까요?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이 학교로 와서 수업 들은 저한테 팔이 안으로 굽을까요? 왠지 이 4명한테 팔이 굽을 것 같지 않나요? 왠지 불안하죠.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선택한 선택 과목은 내신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도입돼요. 그래서 현재 중2 2022년 고1이 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이 뭐냐면 절대평가가 되는 과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전 과목이 모두 절대평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고교학점제의 큰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절대평가 과목이 3과목이 늘어도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데 절대평가가 되는 과목이 전체의 50%가 된다. 그럼 입시가 확 바뀌겠죠. 그리고 전체 내신이 전부 절대평가가 된다. 그럼 완전히 바뀌겠죠. 자,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예고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이 고1이 되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전 과목 절대평가가 되니까 이때 교육과정도 한번 싹 바꿀 예정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 교육과정을 바꿔서 그 학생이 2025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 고등학교에 2022 개정교육까지 적용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2025년도에 고1이 되는 학생들부터 입시도가 싹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현재 나온 방향성으로는 뭐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고 수능이 2단계가 되고 논술형 수능이 도입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2022년 개정교육과정이 되면 2022년 중1이 되는 학생들부터 교과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현재 고1 아이들까지 공통교육과정이라서 아이들이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똑같이 배워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내가 원하는 걸 골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고1인 공통교육과정을 중3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모든 애들이 똑같은 과목으로 수업을 들어요. 그런 다음에 고1이 되면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 선택형 과목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내신이 다 절대평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 학습 역량이 빵꾸가 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업을 잘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통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첫 번째 수능을 보자. 즉 옛날 연합고사처럼 중학교 졸업할 때 수능을 보자. 이때 패스 넘패스 그러니까 성적을 주는 게 패스 넘패스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패스, 수학 패스, 영어 패스, 한국사 패스면 올 패스. 자, 그런데 만약 패스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런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도움이 되는 과목을 듣고 고3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 응시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이 모든 과목을 패스했을 때 대학 지원 기회를 주자. 자,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원하는 과목을 막 수업을 듣고 모든 게 절대평가예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절대평가된 내신의 변별성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졸업할 때 제2 수능을 보자. 그런데 이 제2 수능은 서술형 또는 논술형 수능을 통해서 아이들의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평가해 보자. 자,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는 1수능과 완전히 절대평가되어 있는 내신과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학생부와 서술형, 논술형 수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수시와 정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수시에 합격을 하면 아이들이 수능 볼 필요가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3 2학기가 되면 학교 교육과정이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를 없애고 모든 아이들이 수능을 본 이후에 원서를 내자. 수시와 정시의 통합. 자, 그런 다음에
대학이 이 입시 전형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자. 그러면 현재 대학은 두 가지 대학이 있어요. 하나는 학생의 선발 능력이 있는 대학, 즉 서로 들어오고 싶어서 애들을 골라 뽑는 대학이 있고요. 저 지방에 있는 하위권 대학은 제발 원서만이라도 내주세요. 아무도 원서를 안 내면 저희 학교 망해요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원서만 내주세요. 원서도 안 내면 저희 망해요 하는 대학은 뭐 수능이고 자시고 이런 거 볼 수가 없죠. 왜? 그거 보면 애들이 지원 안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내신만 보거나 혹은 내신과 더불어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고 들었는지 이런 학생부를 활용하는 전형을 주로 뽑을 거예요. 그게 뭐죠? 지금의 학종. 그리고 상위권 대학은 당연히 고차원적 사고력을 보는 수능 반영하고 싶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얘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과목을 들었니 보고 싶겠죠. 그리고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도 다 읽고 싶겠죠. 그게 뭐예요? 지금의 학종.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수생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능 위주 전형도 둘 수 있겠죠. 고차원적 사고력을 본 논술형 수능. 즉 그래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후의 입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만 남을 것이다. 혹은 이게 결합된 형태만 남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교육을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년대이든 수능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교육과 더불어 학교 생활을 좀 충실히 한 후에 학교 생활의 수업뿐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함께 연습을 함께 병행할 때 앞으로 입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입전형의 이해와 관련돼서 3차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현재 입시 제도와 앞으로 입시 제도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요.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입시를 잘 치를 수 있을지 말씀드렸던 뭐 성적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역량에 관련된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강의를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또 앞서서 고교 학점제의 변화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큰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요. 그 고교 학점제가 어떠한 교육제도인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에서 여러분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대입 전형의 이해와 관련된 교육은 3차시 교육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